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함께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에 거제를 중심으로 경남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국내 조선 3사가 카타르발 23조 LNG선 수주를 약정했다는 게 핵심인데요. 여기에 기대와 함께 앞으로 준비할 사항 등 조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내용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거제시를 지역구로 한 송호성 경남도의원, 한국경영연구소 여성환 대표이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송 의원께서는 이번 경남도의회 후반기에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또 맡으셨습니다. 네, 지역구가 거제인 만큼 이번 소식 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아유, 네, 그렇습니다. 저희 거제가 매우 어려워서 그동안 고민도 많았고 주민들께서도 굉장히 고통 속에서 그동안 지냈는데 네. 이게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져서 모두 기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연이어서 대우조선해양이 러시아 지역 선주로 약 9천억 원이었나요? 수주했다는 소식도 들렸는데 전문가들은 이 정도면 잭팟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카타르발 대량 수주에 이어서 또다시 러시아로부터 이 수주 소식, 이건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LNG 터미널, 비축기지 뭐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LNG 바지선, 네. 이 규모가 36만 세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LNG 저장과 환적 설비, 이게 이제 두 척입니다. 9천억 정도. 이 특히 이제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이 지금 사실은 LNG 시장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세계에서 60% 정도 되고요. 특히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LNG와 관련된 부분은 그 영하 163도에서 이 LNG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기술력이 요구되는 부분이고요. 네. 이 화물창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 화물창 하나에 대한민국이 사용하는 LNG의 하루 물량 정도를 저장한다고 하니까 이 상당히 좀 괄목할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LNG 해상에서 이제 기화를 시켜서 LNG를 재기화하는 선박, 네. 그리고 이제 빙하를 뚫고 운반을 하는 그런 쇠빙 운반선 이런 것들에 대한 건조 기술도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든 이번에 이제 LNG 바지선을 수주한 것, 이것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LNG 선박에 의해서 정말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 대표께서는 창원대 경영학부 겸임 교수로 지금 재직 중이십니다. 이번 소식을 딱 들으셨을 때 산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3사가 이 카타르 국영 석유 회사인 카타르 페트롤리엄과 최대 23조 6천억 정도 규모로 이제 100척 이상의 LNG선 건조 약정을 맺었습니다. 네, 확정이 아니라 약정인 거죠? 예, 그렇죠. 약정을 맺었죠. 근데 조선 3사가 맺은 이번 약정이 본 계약까지 이렇게 순조롭게 이어진다면은 아마도 그 LNG 선 그 수주 역사상 아마 가장 큰 규모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모잠비크에서도 삼성과 현대에 이어서 각각 8척씩 이렇게 모두 16척의 약정을 맺어서 재도약이 절실한 경남 경제에 서광이 비춰졌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치열한 해외 수주전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준 조선 3사에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 글로벌 해운 침체와 조선 물량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조선업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해 참 우리나라 중공업이 많이 어려웠는데 또 이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수주가 완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수주가 반려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최종적으로 이 수주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여수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네. 현재는 이제 본 계약이 약정 단계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조 공간인 도크를 우선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 카타르 정부가 이제 LNG 가스를 운반할 이 선사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순차적으로 이제 발주를 하게 되는, 그래서 정식 계약을 맺어가면서 이제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LNG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한 190
100척 정도가 카타르에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74척 정도는 이미 카타르가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16척은 지금 중국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100여 척이 이 한국하고 계약을 맺은 상황이고요. 이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적 위교의 결실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카타르와의 관계이라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양국 간의 어떤 신뢰 관계 이런 데서부터 이 결과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다만 2004년도에도 카타르로부터 90척의 이제 슬롯 예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실제로 이제 수주로 연결된 것이 총 53척 정도가 되니까 이게 그나마 확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선박 LNG 선박에 관한 기술 이건 일본, 중국을 뛰어넘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이제 LNG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 비축, 운송 이런 일련 과정들이 결정되고 난 뒤에 따라서 이렇게 이 발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큰 차질 없이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송 의원께서는 긍정적으로 좀 전망하신다 이렇게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여 대표께서는 현재 상황에서 이번 수주가 확정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게 그 국내 조선 3사가 LNG선 분야에서 세계 최강자라는 이런 명성을 갖고도 이번 수주전에서는 초반에는 좀 불안했었습니다. 카타르가 이게 국내 조선 3사도 참여한 지난 그러니까 4월 초에 있던 입찰에서 1차 파트너로 중국 선박공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중국이 이제 카타르가 채굴한 가스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따냈다는 분석이 이 정설이긴 한데 국제 수주전의 냉혹한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카타르는 이제 물량의 대부분을 한국 조선사에 이게 맡기는 이런 현명한 그런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이제 기술력이 승리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하지만은 이게 지금 현재 공급 가격과 수요 부진으로 최근에 LNG 업황이 역대 이제 최악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규모 발주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전문가 분석도 있어서 이 긴장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이 중국이 가격 경쟁에서 우위였지만 다시 실력으로 국내 수주 소식이 좀 연이어서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거제 조선 산업의 쇠퇴는 중국의 조선 산업 부흥과 또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거제가 많이 수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네, 이제 카타르 LNG선 수주전에서 한국 조선업체들이 대규모 물량을 따낸 거는 그러니까 LNG선의 건조력, 그다음에 품질, 가격, 납기, 뭐 사후 AS 이런 부분에서까지 모두 중국과 일본을 이제 압도했기 때문에 결국은 카타르가 우리한테 준 거고 그리고 LNG선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일본이 주름 잡던 시장이었습니다. 한국은 가성비와 신기술을 내세워 갖고 이제 일본을 따라잡았거든요. 근데 일본은 선체에 이렇게 이제 공 모양의 저장 탱크인 그 모스 타입으로 80년대 LNG선 시장을 장악을 했었습니다. 국내 조선소들은 선체와 화물창을 일체화해서 그러니까 공간이 더 많이 생기죠. 그래서 40% 정도 화물을 더 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기에 가성비라는 게 소위 생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세계 시장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LNG선은 이제 여기 운반하다 보면은 거기서 자연적으로 이게 발생하는 그 가스가 있습니다. 이 가스를 다시 이제 재액화해 가지고 도로 집어넣는 기술 이런 게 이제 그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중국이 건조 기술력은 확실히 우리보다 처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선박, 금융 이런 걸 이제 뒤에 등에 업고 이렇게 추격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이번에 그 중국의 후동종합조선이 이렇게 물량을 가져간 것도 결국은 이제 그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그게 왜 이제 돈이라고 하냐면은 배를 건조해서 납품하기까지는 대금이 마지막 대금까지 나올 때 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일단 이제 먼저 자재비 같은 걸 줘야 되니까. 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박의 경우에는 거의 자국에서 건조되는 한 60% 정도, 해양 플랜트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한 80% 정도까지 그냥 이거를 지원을 해주고 그 외에도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좀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전직 대우조선에서 일하셨던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번 소식 참 기쁘실 것 같은데요. 거제시도 역시 이번 소식에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인데 일단 수주 성사에 큰 기대를 걸다 보니까 부동산 움직임까지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이 거제가 변화될 거라고 전망하시는지요? 네, 그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그 아파트 가격이 5천만 원 정도 갑자기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특히 이제 신규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그 사자라는 그 주문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상당히 호황기 때는 거제 지역 아파트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어려우니까 30%가 떨어졌었거든요. 이번 이제 수주 소식 때문에 정말 그동안에 이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이 갈 곳이 좀 없으니까 이 좀 거제 지역으로 몰리는 현상도 지금 현재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수주 소식 이후에 호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조선업 부활이 좀 현실화되면 뭔가 좀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도 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특히 조선소에 일하시는 분들이 주로 거주하는 공간인 원룸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아직도 공실률이 30% 정도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동산 시장은 투자자들에 의해서 이제 선도되고 있는 특성 때문에 실수요자하고는 조금 다소 거리가 있고요. 본격적으로 생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2022년 이후 23년부터 본격화될 텐데 그때쯤 돼야 실질적으로 실수요자에 의한 부동산이 좀 형성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좀 거의 투기적인 요소들이 일정 정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수요자들께서도 좀 유의할 필요가 있고 행정당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부동산 측면 말씀해 주셨는데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고용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당장의 고용 효과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022년까지는 굉장히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금년에 그 인력이 양대조선, 거제 같은 경우에 대우조선과 삼성조선이 있습니다만 이 양대조선의 금년에 약 10,000여 명 정도가 해양 플랜트가 끝이 나면서 노동력이 좀 잉여 노동력이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지금 확보된 물량보다도 약 40% 정도가 또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더 어렵겠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수주를 하게 돼서 이게 정상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2022년도부터나 실제 이제 인력 고용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물량들이 지금 많이 넘쳐나는 상황이 아니고 부족했던 물량을 지금 채워주는 겁니다. 총 용량으로 총 그 생산 능력으로 볼 때 지금 LNG선이 수주되는 것은 사실상 양대 조선소의 연간 생산력의 한 20% 정도를 채워주는 것이어서 네. 인력 고용 효과에 많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고용 환경을 차츰 개선시켜 나가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주 약정 소식을 이제 듣고 여러 희망적인 의견들 그리고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양립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도 같은 선상이었는데 또 하나는 이제 국내 조선업계가 완전히 부활했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뭐 여 대표께서도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앞서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는지 더 자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정권의 배재선 연구원은 2022년 이후에 LNG선 발주 사이클이 지속될 수 있는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가시성이 높은 LNG 프로젝트의 88%를 점유한 미국이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선박 발주는 모든 경기의 이 선행 지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세계 경제의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계약이 중국으로 가지 않고 네. 우리나라로 왔다는 거는 좋은 거지만은 이게 본 계약이 아니고 약정서 수준이어서 남은 기간 동안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큰일 앞에서는 늘 기대 우려가 공존하지 않습니까? 현재로선 기대에 좀 부응하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는데 이번 수주 소식이 거제뿐만이 아니고요. 경남 전체 경제, 산업 뭐 여러 분야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이게 수주가 현실화된다면은 조선 3사와 그 협력사들에게까지도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조선업은 협력업계 전후방에 걸쳐 가지고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네. 큰 업체가 살면 그 밑에 있는 밴드들은 저절로 활성화가 됩니다.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 조선 산업의 상당 부분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이제 조달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매우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조선 산업은 이 부울경에 다 이제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남 전체도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지금과 같은 불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네. 첫째, 조선업계의 불안한 노사관계가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의 역할인데요. 조선 3사가 지나친 경쟁을 하지 않도록 사업 조정도 좀 시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로 산업 합리화도 필요합니다. 조선 3사가 담합이 아닌 상생을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한데요. 조선 3사의 도커가 뭐 거의 비어 있는 상태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 설비가 과잉 투자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설비를 채우려고 과당 경쟁을 하다 보면은 또 적자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수년간 걸쳐가지고 조선 3사 이게 이제 수주 가뭄 뭐 이렇게 건조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금 사정이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금융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어루어진다면 LNG선 계약 이제 100척이 모두 계약으로 네. 이루어질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경남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부나 지자체의 많은 지원이 좀 필요한 실정이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지금은 그게 뭐 절실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경남도 거제시와 함께 이번 수주 약정을 확정으로 짓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뭐 다짐이나 각오 있으실 것 같은데 거제 조선업계 포함해서 도내 여러 산업과 경제 전반에 대해서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의원님께서도. 네, 그 이번에 이제 카타르발 수주 소식 이전에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조선 산업만 잘 된다고 해서 모든 경기가 다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소식 그 수주 소식은 정말로 매우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 산업 전반에 대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함께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디지털 그린 사회적 뉴딜이라고 하는 네. 슬로건을 걸고 경남형 뉴딜 사업에 박차를 지금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려내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번에 이제 수주 소식은 여기에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가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조선업종의 이번에 이제 이 부분은 경제 회복에 정말로 마중물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제조업이 어려운 이 상황이 이 조선업이 수주를 좀 많이 해오면서 이게 좀 출발점이 돼서 이 불황업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고 저희 경남에 저도 이제 도의원으로서 또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데 정말 노력할 거고요. 네. 또 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벗고 나서서 우리 지역들 경제를 살리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힘껏 목소리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은 카타르발 23조 LNG선 수주 약정 소식에 대해 송호성 경남도의원, 여성환 한국경영연구소 대표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모처럼 들린 단비 같은 소식에 경남 전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약정이지만 곧 체결 성사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